예, 오늘은 이제 18일차인가요? 18일차? 맞아? 오씨. 예. 5월 16일입니다. 차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차트가 이런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숫자 데이터들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높낮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다가 뭐를 삽입해 들어가서 뭐 열을 본다든지 꺾은 선을 본다든지 해서 여기 이렇게 블럭 잡아서 꺾은 선을 집어넣고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꺾은 선이 나타나고 요거에 대한 꺾은 선이 얘는 주춤하다 확 올라가고요, 얘는 올라갔다 떨어졌고 얘는 쫙 올라가네요, 얘는 쭉 떨어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크게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얘기지. 자, 요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차트에 들어갈 범위가 얘를 다 잡을 거냐? 근데 지금 오른쪽에 총 매출은 분기별로 1년치 4개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하고 얘네하고 같은 막대로 나타나면 총 매출이 아마 다른 분기별로 나타나는 것보다 4배는 쭉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좀 흉하고 마지막에 개라고 하는 것도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5배는 클 거란 말이야. 평균적으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만 차트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범위를 잘 지정하셔야 돼요. 차트는 첫 번째 반드시 범위를 설정하고 72쪽 그 1번 설명 보세요. 해당 파일에서 해당 범위를 블록으로 지정하고 라고 되는데 반드시 라고 하는 거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반드시. 예. 한글 2010에서는 반드시 그냥 안 하고 차트 명령을 먼저 걸어도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엑셀에서는 반드시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차트 명령을 걸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삽입이란 메뉴 가셔가지고요, 삽입이란 메뉴 탭이라고 하죠. 삽입 탭이라고 하고 그냥 제가 삽입 메뉴 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차트 그룹에 가시면 뭐 세로 막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 차트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류별로 골라 써도 되고 여기서 골라 써도 되고 기존에 있는 차트를 선택한 후에 나중에 고쳐도 되고 편리한 대로. 그럼 그 중에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세로 막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범위를 먼저 설정해주고 삽입에 가서 첫 번째 세로 막대, 첫 번째 묶음 세로 막대를 클릭해주면 그냥 워크시트에 차트가 덜렁하고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차트를 마우스로 이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쓱 갖다 대면 차트 영역입니다 라고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금이 있는데 눈금에다 갖다 대면 주 눈금선 하고 뜨고, 그 다음에 1사분기 2사분기 색깔별로 보이고 하는 오른쪽 영역에다 갖다 대면 뭐 범위 항목 하고 이렇게 뜨고, 또 왼쪽에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 숫자에다 갖다 대면은 갑축, 그 세로에 있는 거니까 세로 갑축, 밑에 글자가 있는 데를 갖다 대면은 항목축, 근데 가로로 나열됐다 그래서 가로 항목축, 뭐 이렇게 영역의 이름들이 나타나요. 메시지로. 그때 이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움직이면 클릭하고 나도 테두리 선이 보이죠. 이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얘를 끌어다가 오른쪽에 놓으셔도 되고, 끌어다가 아래쪽에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옆으로 중간에 보면 8개 포인트 점이 있어요.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가지고 너비를 좀 펼칠 수도 있고 높이를 더 펼칠 수도 있고 뭐 가로 세로 다 펼쳐놓고 또 보셔도 되고 이렇게. 예. 꼭 이 워크시트 크기만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더 크게 만들어도 돼요. 자, 이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인쇄할 때 인쇄. 요 워크시트에다 클릭해 놓고 우리가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인쇄 명령을 걸면 워크시트랑 차트가 같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범위를 벗어났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아까 여기를 너비를 펼쳐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줄여 놓고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쇄를 누르면 예, 요 안에 들어왔네. 그렇죠? 이렇게 인쇄가 됐어요. 근데 부장님이 보시더니 그 차트만 따로 크게 인쇄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차트를 클릭하세요. 이 차트를 클릭해 놓고 파일에 가서 인쇄를 걸면 차트만 인쇄돼요. 편해요, 이게. 예. 괜히 얘를 막 사이즈를 조절해 가지고 막 크게 작게 막 꾸며 가지고 억지로 인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를 명령을 걸면 차트만 인쇄되고, 워크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인쇄를 걸면은 워크시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차트가 포함되면 포함된 대로 인쇄가 되는 거지. 예. 자, 72페이지 1번 다시 볼게요. 반드시 범위를 블록을 지정하고 나서 차트를 삽입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워크시트에 차트가 삽입이 되면 이 차트의 테두리를 이용하여 여기 여기를 해도 상관없으나 이 겉테두리 있죠. 겉테두리에도 움직여도 움직여져요. 이 알맹이 차트 영역을 끌고 움직여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그리고 높이 아니면 저 모서리 대각선에 갖다 놓고 한꺼번에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너비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크기도 조절해 주시고 근데 이제 워크시트는 요만큼인데 차트는 굉장히 넓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워크시트를 혹시나 인쇄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보기 싫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절히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막대가 또 너무 좁게 보여서 일부러 펼쳐놓고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자, 그 다음 워크시트 안에서 차트를 작업을 해갖고 우리가 차트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이때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차트와 연관된 메뉴 서식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이와 연관된 메뉴 탭이 별도로 열려요.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제가 삽입에 가서 뭐를 하거나 뭐 검토에 가서 뭐를 하거나 홈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워크시트에 들어갔다가 차트를 클릭하면 홈에 있으면 홈 메뉴가 뜹니다. 근데 저 상단에 별도의 메뉴 그룹이 뜨죠.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런 게 뜨는 거. 그런데 이 차트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처음부터 보이면서 그와 연관된 대화 상자가 또 하나 떠요. 잘 안 되시면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채우는 색깔을 칠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도 있지. 안 할 거면 채우기 없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색깔,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스타일은 뭐예요? 겉테두리. 여기 가면 뭐 둥근 모서리 이렇게. 그럼 모서리가 이렇게 보세요. 차트 모서리가 둥글게 깎였죠? 여기 모서리가 깎였잖아요.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직각인데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를 선택하면 둥글게 되고, 그리고 얘는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닫아도 되고, 필요하면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 그러면 꼭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냐? 아니야. 범례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범례 메뉴가 뜨고, 이 상태에서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 메뉴로 바뀌고,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메뉴로 바뀌고, 여기 있는 축을 클릭하면 축 메뉴로 바뀌고, 여기 있는 그 빨간 거, 뭐 파란 거 이런 막대 있잖아요. 막대를 선택하면
계열 메뉴로 뜨고 알아서 떠요. 알아서 뜬다고. 편해요. 다른 거는 일일이 우리가 뭐 데이터에 가서 뭐를 누르고 수식에 가서 뭐를 눌러서 계산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도로 화면에 떠 있는 애들 있잖아. 화면에 떠 있는 애들. 예를 들면 도형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도형. 이런 도형을 그리더라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도형에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위에. 별도로 창이 대화 상자가 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열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차트는 처음부터 더블 클릭해 버리면 별도의 창이 뜨면서 또 저 상단에 있는 메뉴도 뜨면서 바로바로 여기에서 글자를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작업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ITQ 마스터반 같은 거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자격증 과정에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차트는 파워포인트 시험에도 나오고 엑셀 시험에도 나오고 한글 시험에도 나와요. 차트는 반드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겠지, 담당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 안 하면 성적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시험은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설명하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굳이 설명을 안 한다는 거지 또. 우리 실무 과정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을 하되 자격증 과정에 가는 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것처럼 두 가지 배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자, 72쪽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차트를 우리가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트 도구에는 디자인이라는, 레이아웃이라는, 서식이라는 세 가지 메뉴 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은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설정해주는 기능이에요. 흑백 처리할 거냐, 단색으로, 아니면 컬러풀하게 할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보시면 지금 제목이 없는데 제목을 넣어줄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뭐 데이터 표를 보여준다든지, 데이터 표 밑에 워크시트 같이 뭐 이런 거를 보여준다든지, 뭐 아니면 원래대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거를 꾸밀 수가 있고요. 또 행렬 전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렬 전환. 가로 세로로 돼 있던 거, 가로가 지금 분기별이고 세로가 지금 서비스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비스 항목이 밑에 깔리고 색깔별로 분기별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거를 행렬 전환을 해버리면은 가로 세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지 저렇게 볼지는 모르니까 이거를 이 차트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담당이니까 굳이 차트를 안 봐도 데이터를 봐도 대략 알아. 근데 사장님이나 잘 모른단 말이야. 세세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차트를, 그래프를 출력해서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요걸 원하는지 저걸 원하는지를 눈치채 가지고 안 되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인쇄해서 제출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보시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차트 제목도 있었잖아요. 그 제목 쓰는 단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가서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축 제목을 넣을 수도 있고, 특히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 게 범례라고 했는데 이 범례를 없으면 없어져요.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생기고,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위 그러면 위에 나타나고, 아래 그러면 아래 나타나고. 차트 제목을 이렇게 넣을 건지 별도로 넣을 건지 이렇게 제목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축 제목도 있어요. 축 제목, 아래 축 제목, 그 다음에 세로 축 제목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도 있어요. 레이블, 값이 보이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구성 요소별로 하나씩 꾸미는 게 레이아웃 메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데를 좀 꾸미고 싶어. 이렇게 꾸민다거나 저렇게 꾸민다거나 꾸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소별로 꾸미는 거, 요소별로. 그게 서식 메뉴고. 여기다 색깔을 집어넣고 싶으면 색깔을 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실수로 이 차트를 제목을 클릭해놓고 홀라당 지워버렸어. 제목을 홀라당 지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레이아웃에 가서 또 다시 차트 제목 만들면 나오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법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갔는데 없음 그러면 또 싹 사라지고. 눈금선 있잖아요. 눈금선이 있는데 없음 그러면 안 보이고, 눈금선을 봐라 그러면 보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레이아웃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봐야 돼. 자, 73쪽에 보니까는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책에 요거부터 하래요. 요거. 차트 스타일에 가보면 회색 검정이죠. 단색 검정. 그 다음에 여기는 푸른색 계열의 단색이고, 여기는 붉은색 계열이고, 이렇게 가는데, 요 내려가 보면 목록이 많아요. 그렇죠?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거 이렇게. 약간, 3차원적으로 보여.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우리 책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우리 책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은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렇게 컬러풀한 이 차트 막대가 아니라 네 번째 있는 거, 살 26번. 얘를 눌러주면 각이 져가면서 좀 예쁘게 보일 거예요. 요거로 해놓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목 없이 인쇄를 해버리면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이 없었는데 차트 제목을 내가 만들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보세요.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게 좋을지, 차트 위 이거를 해서 만드는 게 좋을지, 그렇죠? 우리 책에는 이거 하라고 돼 있어요. 73쪽 1번에 보니까 레이아웃 탭에 가서 레이블 그룹에 있는 차트 제목을 클릭해 가지고 차트 위라는 항목을 선택하래요. 선택하니까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시면 돼. 택배 서비스 매출 현황. 글자를 다 쓰시고 나서는 이제 뒤에 불필요한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ESC 키를 한번 딱 누르면 오케이, 완성된 거예요. 물론 엔터 누르면 안 돼요. 엔터는 줄이 바뀌니까 안 돼. 여기는 글자를 다 써놓고 나면 다른 영역을 클릭해도 돼요. 다른 영역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C 키를 누르면 글자 입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ESC 키 한 번 더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제목 선택한 것도 사라져. 네. 그럼 이제 택배 서비스 매출 현황이라는 차트의 제목이 하나 떡하니 만들어졌죠. 그 다음 이제 이런 축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레이블 그룹에 가면 축 제목이라고 있잖아요. 자, 밑에 택배, 전기 배송, 민원 서류, 선물 배달, 기타, 이게 뭘 말할까? 서비스 항목 이름인지, 그 다음에 왼쪽에 1000, 2000, 3000, 4000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건수인지 금액인지. 그러면 6,000원 벌었다는 거야? 6천만 원 벌었다는 거야? 6천억 벌었다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출액인데 단위가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뭔가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기 축 제목에 가면 세로 축 제목에 가서 제목 회전이냐, 세로 제목이냐, 가로 제목. 가로 제목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단위가 1,000원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단위가 1,000원 썼더니 문자가 생겼지. 왜? 글자가 가로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 공간만큼 여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밀려나갔잖아.
범례 같은 경우도 보세요. 범례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오른쪽에 있으면 아까 밑에 있던 범례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아래 영역이 공간이 더 생겼으니까 막대가 길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 글자가 이 옆에 있는 게 좋을지 위아래에 있을지 좋을지는 보시면 알지. 이렇게 놓은 게 좋은지 얘가 아래쪽이나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그 단위 천원도 가로로 놓을 건지 세로로 놓을 건지. 여기 축제목에 가서 세로 축제목에 가서 가로 제목이 아니라 제목 회전. 이것보다는 세로 제목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 차트가 널찍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범례 위치도 오른쪽에 있던 걸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차트가 보이는 거죠. 중앙에. 73쪽 9번 설명에 2번 설명에 보니까 기본 세로 축제목에서 세로 제목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글자를 쓰면 지워지죠. 그 쓰고 나서 나머지 지우든지 지우고 나서 써도 되고 급한 거는 써야지 입력하고 지우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범례는 요 상단 메뉴에 가서 범례 메뉴에 가서 오른쪽 이랬던 얘를 위쪽 그럼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제목하고 범례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선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축제목 중에 이 가로 축제목은 범례는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둬야 제목은 위에 있고 범례가 아래에 있어서 중간에 차트가 딱 보이죠. 글씨가 겹쳐버리는 응? 글씨가 겹쳐버리는 글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마우스를 움직이면 큰일 나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버리잖아요. 움직여 버리면 오른쪽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알아서 공간을 넓혀주고 좁혀주고 해주잖아요. 아래쪽 그러면 여기서는 제대로 가긴 가죠. 근데 이제 이게 꼬여버리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차트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펼쳐져 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범례를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갔는데 이렇게 꼬여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범례에 가서 아래쪽 그러면 아래로 가긴 갔는데 문제는 차트 영역이 자체가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먹어요. 그때는 천상 디자인에 가서 이거 얘를 눌러주셔야 돼. 처음 거 그러면 범례 위치가 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범례 위치가 뭐 아래쪽 그럼 알아서 내려가고 펼쳐지고 하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축제목이 어떻게 됐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축제목에 가서 세로 축제목을 새로 한번 만들어줘야 돼. 단위가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자를 고치거나 이렇게 글자를 고치는 거지 이 차트의 제목 글자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축제목 글자를 고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나머지 요소에 있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마우스로 막 움직이거나 그러면 애먹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범례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범례를 이렇게 올리면 돼. 여기다 올리면 좋겠어. 이렇게 그랬더니 범례가 가려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범례를 이렇게 움직이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다시 범례를 오른쪽 그러면 여기는 돼요. 범례를 건드렸으니까 이 범례를 다시 재조정하면 되는데 이 차트 자체 영역을 건드려 버리면 이때는 또 이제 꽝 되는 거지. 그럼 천상 아까 디자인에 가서 차트 스타일을 요거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아무것도 없는 원래대로. 이렇게 놓으면 문제는 제목도 다시 써야 되고 하니까 여기는 축제목만이라도 요거는 제목은 살리고 축제목만 고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거. 이걸 눌러주면
칸이 바뀌더라 이거지. 그 다시 시작해야 돼. 그때 잘못하면. 3번 법례라는 거를 레이아웃에 가서 법례를 클릭해 가지고 법례 밑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겠지 뭐. 축 제목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차트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법례에 가면 법례를 아래쪽에 놓을 건지 왼쪽에 놓을 건지, 왼쪽에 놓으니까 좀 답답하다. 밸런스가 안 맞아 보여. 네, 그래서 법례는 보통 아래쪽. 그래서 273쪽 3번 설명해 보니까 법례 위치를 변경합니다 라고 해서 마우스를 끌어다가 막 강제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딸깍딸깍 클릭을 하면 알아서 그 위치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던 애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오른쪽에 있던 공간을 차트가 펼쳐져 주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차트의 높이가 재조정되고 알아서 해주더라 이거지, 자동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빨간색인가요? 빨간색? 2, 4분기죠. 그렇죠? 1, 4분기야? 뭐야? 책에서는 1, 4분기 계열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1, 4분기가 아니라 끝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4, 4분기겠지. 앞에 있는 게 1, 4분기고 두 번째 있는 게 2, 4분기고 네 번째 있는 게 4, 4분기인데 책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계열이니까 여기서 보면 보라색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이 계열을 클릭하고 그랬거든. 이거는 네 번째 계열이지 첫 번째 계열이 아니라 4, 4분기가 아니라 1, 4분기가 아니라 4, 4분기겠지. 여기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얘를 색깔을 보라색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주황색으로 바꾸란 얘기죠. 어떻게 바꾸래?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도형 스타일. 여기 가서 뭐 요런 주황으로 바꾸든지 요런 주황으로 바꾸든지, 이건 색깔이 안에 없는 거고 흰색이고 여기 색깔이 꽉 찬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꾸라는. 이 빨간 거 2, 4분기죠.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색깔을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그럼 색깔이 바뀌었잖아. 파란색을 클릭하면 택배, 정기배송서부터 시작 모든 계열에 대한 뭐가 파란색 1, 4분기 영역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와서 레이아웃에 와서 뭔가를 고칠 거 있으면 고치는데, 서식은 말 그대로 겉에서 보이게끔 꾸미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빨갛게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근데 주의사항은 있어요. 똑같은 계열의 색깔을 넣어주면 안 되지. 둘 다 보라색이면 안 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어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꾸며주시면 되지. 예. 그렇게 이제 차트를 꾸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차트는 더블 클릭하면 그와 연관된 메뉴가 퍽 하고 뜹니다. 그랬죠? 특히 여기에요. 여기. 이 숫자.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 숫자와 연관된 메뉴가 뜬단 말이에요. 천이 제일 작나요? 천은 다 넘었죠? 요 위에 여기 워크시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워크시트를 봐도 아는데, 뭐 900이니 700이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숫자 중에서 축 옵션, 표시 형식, 채우기, 선색, 선 스타일,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축 옵션에 가서 최소가 자동으로 0.0이고 최대가 자동으로 6000.0이란 말이야. 주 단위는 자동으로 얼마? 1000 단위씩 가고 있고 보조 단위는 자동인데 200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5천은 5천 넘는 게 있구나. 5천 넘는 게 하나 있구나. 1000은 다 넘었으니까 최소값을 고정으로 바꿔놓고 요 0.0이라는 거를 1000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으로 고치면 최소값을 자동으로 해줬잖아요. 자동으로 알아서. 근데 나는 자동보다 고정으로 내가 1000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부터 이 1000이라는 숫자부터 차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거지. 이렇게. 예. 뭐라? 74페이지 숫자는 5000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5000이 넘었지? 오천 5천이 없나? 얘가 얼마야? 아 5천이 안 되구나. 4986이네. 자 그럼 보세요. 이 막대 그래프가 최대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최대값이 5500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 제가 최소를 자동으로 놓게 되면은 최대값이 자동으로 6000이 되는데 최소값이 0으로 바뀌었잖아요. 0으로.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최대값 0부터 시작하게끔 했잖아요. 0부터 0은 다 넘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줘야 될까? 여기 최대값을 아까 6000이라고 돼 있던 거를 자동으로 6000인데 이걸 고정으로 바꿔놓고 5000 하고 닫기를 누르거나 엔터를 치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차트는 제일 작은 값이 1000이고 이거 안 고쳤나? 또 왜 이래? 0 맞죠? 그렇죠? 아 0이 아니라 1000으로 바꿔야죠. 1000으로 고정을 1000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1000부터 시작하는 막대 그래프가 되고 5000에서 끝나는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거죠. 지금 74쪽에 0부터 0부터 5000으로 바꿔놨어요. 저희는 1000부터 바꾼 것 뿐이고요. 그럼 여기 우리 책 74쪽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1000, 2000, 3000, 4000, 5000에서 1000단위씩 가 있잖아. 우리 화면 어떻게 했어요? 제 화면은 1000, 1500, 2000, 2500, 3000 500단위로 가네? 그럼 이거를 1000단위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 더블 클릭해서 주 단위가 얼마인데? 여기 주 단위가 저는 1000으로 되어 있는 게 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좀 낮으면 이렇게 낮으면 알아서 1000단위로 가요. 높이가 낮으니까. 근데 높이가 좀 아까 크게 해놨잖아. 이렇게 크게 해놨잖아. 이거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더 길쭉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1000, 1100, 1200, 1300, 1400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자, 높이가 낮아졌잖아. 간격은 아까 500단위였는데 1000단위로 갔잖아요. 이 높이가 높아지면 알아서 1000단위로 재조정되는데 예, 이 값축을 주 단위를 자동으로 놓고 얼마? 1000 보조 단위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보조 단위는 안 해도 돼. 예, 어서 오세요. 그러면 1000서부터 5000까지 1000 단위마다 뭐가 움직이게끔
이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편하신 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75쪽 보시면 75쪽 보시면은 꼭대기에 3번 설명에 최대값을 고정으로 놓고 6,000원으로 바꾸자. 최소값은 자동으로 돼 있는 거를 저는 고정으로 바꿔서 1,000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시면 돼. 예. 그럼 우리 그 75쪽에 있는 네 번째 그림 있잖아요. 네 번째 그림. 이걸 어떻게 바꾼다 다시? 요 왼쪽에 값축 있잖아요. 숫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주 단위가 아니지. 최소값이 자동이지. 0부터 움직이게끔 해야지. 예. 그렇게 하면은 75쪽에 나와 있는 4번 설명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4사분기까지만 블럭을 잡고 나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눌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4사분기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랴부랴 4사분기를 다시 추가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하는 방법은 4사분기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해요. 복사. 컨트롤 C. 그 차트를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4사분기에 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뭐냐면 1분기, 2분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었는데 3, 4분기가 빠졌잖아요. 모르고 4분기를 먼저 복사해 가지고 이 차트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4분기가 들어가고, 또 3분기를 복사해 가지고 차트에다 붙여넣기를 누르면 3분기 순서가 달라졌잖아. 그럼 이런 순서는 어떻게 고칠 거냐 이런 거지. 순서가 틀어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차트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이라고 있잖아요. 데이터 선택을 해야 돼. 데이터 선택.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3분기가 올라가든지 4분기가 내려가든지 순서를 바꿔야 돼.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제대로 됐죠. 이제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차트를 급하다 보면 알맹이만 잡아요. 이렇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제목을 빼버리고 차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이 퍼런 게 1사분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거의 이름을 편집부터 눌러가지고 얘가 1사분기요 고쳐주고 얘는 2사분기요 하고 일일이 고치려니까 또 그 짜증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범위를 여기 지금 범위가 껌뻑껌뻑거리잖아요. 위에가요. 그렇죠? 그냥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들어가요. 범위를 재조정해주면. 차트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되지만 제목도 넣고 모두 다 꾸며놨단 말이야. 그러면 지우고 다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범위만 다시 재조정해주면 되지. 그럼 탁 만들어졌잖아요. 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차트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레이블. 라벨. 옷을 사면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찍혀있는 표가 있잖아요. 그걸 레이블, 라벨이라 그러는데 이 데이터 안에는 이 파란색, 빨간색, 녹색, 이런 보라색의 각각의 높낮이에 따른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값이. 그걸 레이블이라 그래서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그러면 밑에 쫙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블을 안쪽 끝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깥쪽 끝에
바깥쪽 끝에 약간은 겹치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이게 차트가 너비가 좀 넓으면 겹치는 게 덜하지. 너비가 좁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죄다 붙지. 그러니까 차트는 좀 넓게 나와야 보기 좋아. 겹치는 것도 좀 덜하고. 가운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 막대 높이에 맞는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 축에 가깝게는 안 해요. 이거 다 붙어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없으면 하면 되는 거고, 바깥쪽 끝에 이러면 되고. 이제 없으면 했단 말이에요. 없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녹색에 3, 4분기 거 3, 4분기만 값을 보여주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다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녹색 여기 녹색 있잖아. 클릭하면 녹색들만 짝짝짝짝 선택되잖아요.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러면 녹색들만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 되게 높아. 2, 4분기 요거 전기 배송이 굉장히 높아. 여기만 값이 나오면 좋겠어. 여기만. 그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빨간 거 다시 선택됐잖아. 택배도 빨간 거, 전기 배송도 빨간 거, 민원 서류도 빨간 거, 2, 4분기 선택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기 배송에 있는 2, 4분기 것만 원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다시 클릭해줘요. 처음에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하고, 그럼 빨간 게 다 선택됐잖아요. 그리고 2, 4분기 거를 다시 클릭을 하면 다른 거는 클릭한 게 해제가 되고 2, 4분기 것만 전기 배송 2, 4분기 거 다시 선택되거든요. 그럼 이때 레이블을 넣어주면 얘만 나와. 얘만 나와.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다시 레이블을 없으면 다 없어지겠지, 그렇지? 예. 레이블이라는 거 그거예요. 레이블이라는 거는 값을 보여주는 거고, 데이터 표도 있습니다. 표. 지금 표가 없던 시절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트, 이 시트, 이 워크시트 자체를 인쇄 명령을 걸면 여기 있는 표도 보이고, 그렇죠? 여기 있는 표도 보이고 차트도 보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보려니까 불편한 거라, 그래서 차트를 선택해 놓고 인쇄를 걸었더니 차트 거만 툭하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트 거만 보이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차트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인쇄가 되는 거지. 원하는 대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그러면 뭐를 또 하나 있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얘를 인쇄해서 했더니 실제 값을 모르잖아. 얘가 2357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렇다고 여기다가 레이블을 넣어주면, 이 레이블을 다 넣어주면 막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때 데이터 표를 보여주는 거야. 데이터 표. 워크시트 자체를 출력해 주는 거. 워크시트 자체를. 그럼 이제 이 차트를 인쇄를 하면 값이 다 보이잖아요. 이대로 인쇄하면 가장 좋지. 레이블을, 데이터 표, 테이블이죠.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얘를 해줄 거냐 말 건데. 아까는 레이블이고요. 데이터 레이블이고, 이건 데이터 테이블이고, 표니까. 예. 그렇게 작업할 수 있어요. 70페이지,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서요. 차트라는, 어디 갔어? 차트. 여기 있네. 지금 실적표도 있고, 문화 콘텐츠도 있고, 실적 보고서도 있고, 매출 보고서도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 꾸며보자 이거죠. 스피드 자동차 영업 실적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 속에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죠. 목표값, 실적,
이름 이렇게 다 잡아. 알맹이만 잡으면 여기 목표인지 실적인지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까지 같이 범위에 넣어야지.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를 했어요. 세로 막대. 떡하니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장님이 가로 막대로 좀 보여주세요 이러네. 그 인쇄된 거를 이렇게 돌려서 보기도 그렇잖아. 그렇죠? 예, 돌려서 보기도. 그럴 때는 여기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있어요. 이 차트를 선택을 하고 얘를 다시 블럭을 잡아서 삽입해 가서 세로 가로 막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 가로 만들었잖아. 제목도 하나 넣었잖아. 뭐 다 꾸몄잖아. 그렇죠? 이때 차트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가로로 바꾸시면 돼. 그러면 가로 막대가 돼요. 가로 막대가 됐잖아. 얘를 차트 종류에 들어가서 세로 막대가 되면 세로 막대로 보이는 거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법력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얘를 차트 종류로 가서 가로막대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꿨는데 문제는 요 글자가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책에 보면 그때는 얘를 쓱 올려줘도 돼. 올려줘도 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꾸밀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꾸미면 안 되지. 그럼 막 엉망진창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레이블이니까 여기 범례니까 위쪽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펼쳐지고 아래 그럼 아래로 움직이면서 왼쪽 그럼 왼쪽으로 알아서 가고 다시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가죠. 자, 실적만 보여달래. 실적만 어떻게 보여줘? 목표는 빼래. 죽어라고 만들어놨더니 목표를 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는 거예요. 데이터 선택. 그러면 목표는 빼래. 그 목표 선택하고 제거하면 되지. 목표는 제거하면 실적 항목만 나오겠지. 가능하지. 해보셨어요 이거? 네. 자, 문화 콘텐츠 한번 가보세요. 문화 콘텐츠. 여기는 연도, 항목하고 숫자, 수출액 두 가지만 있네. 그렇죠? 아까 실적표 같은 경우는 목표도 있고 실적도 있으니까 내가 목표만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 이름하고 실적만 블럭 잡으면 목표는 빼고 실적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하나는 실적 위주고 하나는 목표 위주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예. 지금 여기는 문화 콘텐츠니까 항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줘서 삽입에 가서 이 책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원형 아래 원형? 원형? 3차원, 2차원. 3차원이잖아요. 딱 봐도 3차원이잖아. 어디가 쪼개졌나? 다 쪼개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이상하게 됐잖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선택하고 지우면 제일 편해요. 다시 만들면 돼. 다시 삽입에 가서 원형에 가서 3천 원형을 선택을 할 건데 이 쪼개진 걸 할 거냐 안 쪼개진 걸 할 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안 쪼개진 걸 선택하면 이렇게 보이지. 제목은 없죠. 우리 지금 76쪽 2번 설명에는 제목이 안 보이잖아. 그럼 수출액이라는 제목을 클릭해 가지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가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가지.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 항목을 아래쪽 그럼 아래로 내려가잖아. 얘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갔잖아. 문제는 요거죠. 요거 예. 얘를 밖으로 좀 빼내야죠. 그럼 클릭하고요. 다시 클릭해가지고 아까 같이 그랬잖아요. 클릭하면 전체고 클릭한 후에 다시 걔를 클릭하면 걔만 선택된다 그랬죠. 얘를 밖으로 빼보세요. 이렇게 빠지는. 다시 안쪽에다 밀어넣으면 한 몸이 돼요. 자, 다른 데 클릭했다가 처음부터 차트를, 이 막대를, 이 파이 그래프죠. 이 피자 쪼가리 같은 거, 얘를 밖으로 빼내면 다 빠져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한꺼번에 다 붙는데 하나씩 붙일 거냐,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당기면 한꺼번에 붙을 거냐. 얘도 처음에 차트를 클릭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밖으로 다 빠지는데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요 2007년도에 있는 수출액 얘를 클릭했다는 그 다시 클릭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면 요 계열 요소만 빠진다. 그럼 값은 어디다 넣어줘야 돼? 값, 레이블은 바깥쪽 끝에? 아차.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해야 되는데 요 찢어진 거, 떨어진 애를 클릭하고 했나봐. 그리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여기만 레이블이 들어가지. 다른 데 클릭했다가 전체적인 걸 클릭했다가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럼 알아서 밖에 테두리 쪼르륵 값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적 보고서 한번 볼게요. 실적 보고서.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동부는 실적이 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적인 내용들은 다 높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묶음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를 클릭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 보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 실적이 동글뱅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F9번 키 눌러 보실래요? F9번 키 누르면 막 숫자가 바뀌나요? 응? 막 바뀌죠. 그렇죠? 숫자가 바뀌게끔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랜덤 비트윈이라고 써있어요. RAND 랜덤 넘버 난수를 2000과 7000 사이에다가 출력하래. 2000과 7000 사이에 임의의 숫자가 하나 나오는 거지. 이건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넣어주고 then RAND between 1,45 뭐가 되지 이게? 1과 45 아무 숫자가 나오겠죠? 로또 번호 생성기네? 물론 안 맞겠지. 지 멋대로 막 생기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여기 나온 문제는 뭐냐면 2000과 7000 사이에 임의의 수를 하나 출력하세요. 그러면 지금 숫자가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 목표하고 실적하고 숫자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불편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
평사원은 평균 급여가 얼마큼 되고, 주임은 대리는 얼마큼 되고, 과장은 얼마큼 되고, 직급별로. 그러면 우리 회사에 부장이 5,000명 막 이래? 이사가 2,000명이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잖아. 직원이 한 10명이고 부장 2명에 과장 3명, 뭐 5명 이런 거잖아. 근데 부장님이 2분이 계시는데 월급이 20만 원이 아니잖아. 200만 원 넘어가지고. 그러면 대리는 얼마큼 될까? 직원은 20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0명이고, 과장은 5명인데 3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부장은 2명인데 5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인원수는 커봤자 100이잖아요. 10명이니까 평사원이 10명이고, 근데 급여는 어떻게 돼? 500만 원까지 가잖아. 그러면 10이란 숫자하고 500만이란 숫자하고, 500도 아니고 500만이란 숫자하고 같이 보이게 될 수 있을까? 얘는 3,800이고 4,800이니까 비스물이 높낮이가 많지만, 하나는 열이고 하나는 500만이면 어떻게 돼? 500만이면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차트에 같이 보이겠냐고. 자 보세요. 얘가 10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500만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보세요. 안 보이잖아. 월등히 숫자가 커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 이 데이터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막대 그래프만 갖고는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이 목표치 말고 뒤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해서, 이 뒤에 있는 값을 처음부터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 그러면 돼. 보조축. 그리고 요건 보지 말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러 가세요. 다시 보세요. 지금 얘를 이 보라색 있죠, 핑크색,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낼 겁니다 라고 클릭했어요. 보조축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값이 기본축이고 메인축이죠. 메인축 주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이 되는 거예요. 얘를 보조축으로, 기본축이 아니라 보조축으로 보내라 이거지. 근데 보조축도 막대 그래프고 기본축도 막대 그래프다 보니까 보조축에 의해서 기본축이 가려지는 거야. 그때 차트 종류를 바꾸러 갈 거예요. 뭐로? 꺾은 선으로. 꺾은 선이라는 걸 이용하면 확인 눌러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 녹색은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고, 왼쪽의 숫자를 보는 거고, 이 실적은 오른쪽 숫자를 보는 거, 오른쪽. 자, 아까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목표하고 실적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삽입해 가서 꺾은 선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세로 막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목표값이 있잖아요. 실적값도 있잖아. 그러면 실적값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차트 종류를 꺾은 선 네 번째 거 이거로 바꾸면, 녹색은 왼쪽 숫자를 볼 거고 위에 있는 거라든지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은 두 번째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그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이중축 혼합형. 어디 갔어? 여기다. 계열별 계열의 값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두 계열의 값이 너무 차이가 나. 하나는 70점이고 하나는 80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는 70이고 하나는 500만이야. 그럼 70이라는 숫자랑 500만이라는 숫자를 같은 차트 계열로 보기가 힘들죠. 막대 그래프로 보이라 그러면 70은 안 보이고 500만은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70을 보이게 길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500만은 너무 커지지 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뭐 막대 그래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시험 문제도 얘가 잘 나와. 자격증 엑셀 시험에서는 이중축 혼합형 만드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자, 또 하나 다시 가볼게요. 이거요. 실적 보고서 다시. 예. 얘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삽입해 가서 원형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죠.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상관없어요. 목표만 나왔네. 잠깐만. 실적은 어디 갔어? 실적. 목표는 나왔는데 실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원형 그래프는요, 하나만 보여줘요. 실적이 안 나와. 그럼 실적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요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요렇게 잡든지 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차트 데이터 선택을 지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실적을 다시 정의를 해주면 이때는 실적이 나오는 거죠. 한그리천 식은요, 얘를 다 범위를 잡아놓고 이렇게 원형 그래프를 출력하라 그러면 목표 것도 나오고 실적 것도 나오고 다 한꺼번에 보이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딱딱딱딱 원형 그래프가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요. 근데 엑셀에서는 무조건 하나만 나와. 하나만. 막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행렬 전환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 목표, 하나 실적. 동부 것만. 행렬 전환. 목표 것만 나왔죠? 목표 것만 나왔죠. 실적 건 안 나와. 범위를 재조정해야 돼. 그런 불편함은 생기죠. 이게 뭐야?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중축 혼합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값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도 않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막대 그래프로 보여줘도 돼. 삽입해 가서 막대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제일 보기 좋아. 예, 그런데 이제 이중축 혼합형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두 계열의 값이 차이가 너무 심해.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1000만이고 막 이러면 500하고 1000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500하고 1000만이래. 그러면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중축 혼합형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기본은 2차원 그래프죠. 2차원 그래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해라? 계열에서 앞계열 말고 뒷계열 있잖아요. 뒷계열. 목표하고 실적 두 개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시험에 앞에 거는 막대 그래프가 보이고 뒤에 거를 꺾어선 그래프로 보이게끔 하는 경우 많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왼쪽 거죠? 위에 거잖아. 위에 거. 얘를 이 범례 위치를 아래로 위로 이렇게 바꾸면은 목표가 앞에 있는 거고 실적이 뒤에 있는 애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순서가. 그러니까는 목표하고 실적이 이제 봤을 때 뒤에 거를 차트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이거지. 뒤에 거를.
목표는 막대 그래프로 보이고 실적은 꺾은 선 그래프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 갔어? 2차원 그래프로 만들고 기본 형태로 기본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차트 속에 계열을 선택해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디 갔어? 차트 도구 레이 디자인에 와서 이제 아니다 여기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뭐를 할 건지를 지정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거로 다른 종류의 차트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작업이 딱 되는 거죠. 자 다시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세요. 77페이지 밑에 거 매출 보고서라는 시트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리점 A, B, C, D에서 이렇게까지 나왔잖아. 합계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합계는 들어가면 안 되지. 대리점하고 합계만 넣고 싶어요. 대리점하고 합계만 넣어서 원형 그래프로 만들어주면 딱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대리점하고 매출 합계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다 범위를 잡아가지고 다 그래서 차트로 꺾은 선 원형 만들어도 의미가 없고 이거를 세로 막대로 만들어도 길게 나온 애가 합계지. 4개 분기를 더했으니까 4배는 차이 날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길게 나왔지. 근데 순위는 어디로 갔어? 또 순위는 숫자가 10도 안 되잖아요. 얘는 뭐 7,000이고 10,000이고 15,000이고 가 있는데 얘는 10도 안 되니까는 여기 안 보이잖아. 이렇게 밑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점하고 매출 합계하고 순위만 가지고 작업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놓고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를 만들어 놓으면 순위는 보이지도 않잖아. 순위 안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선택할 거야? 뭐 보여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같이 한번 해보세요. 대리점 블록 잡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매출 합계 블록 잡았죠? 컨트롤 키 눌려준 상태에서 순위 블록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거죠. 다중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를 선택해서요. 묶음형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를 선택하면 차트가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위는 보이지도 않잖아. 왜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얘는 10도 안 돼. 커봤자 8이야. 매출 합계는 작아도 7,500이야. 7,500이라는 거하고 여기 15,000, 16,000 되는데 이런 16,000 숫자하고 10도 안 되는 숫자하고 같이 보여주려면 안 되죠. 그럼 순위를 길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매출 합계는 1,000장을 뛰어넘어가지.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작업할 때는 천상 그렇죠. 누구를 꺾은 선을 만든다고? 순위. 근데 순위가 선택돼야지. 자, 순위 한번 선택해볼까? 여기. 선택은 돼. 여력껏 하면 되긴 되는데 아주 애먹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저 레이아웃 메뉴에 오면 디자인은 안 되고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오시면 왼쪽에 이런 말이 있죠. 차트 영역에 뭐 영역 서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순위 계열을 클릭하라 그러면 순위 계열이 선택돼요.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아까 여기에 법례 영역 이렇게 갑축 영역 뭐 이런 거 여기에 순위 계열
밑에 보이진 않지만 순위 계열이 선택된단 말이에요. 얘를 서식 눌러서 아까 제가 더블 클릭하면 뭐 대화 상자가 뜬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가지고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고 그럼 보조축 갔잖아. 왼쪽에 이 16,000씩 되는 숫자는 매출 합계고 오른쪽에 9도 안 되는 숫자는 순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를 해야 돼?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막대 그래프는 위에 있는 거, 먼저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고 순위는 아래 거잖아요. 아래 거. 그러니까는 뒤편 거지. 뒤편 거. 끝에 거, 오른쪽 거를 찾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봐야지. 예. 이건 뭐야? 예. 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H가 있는데 하나 둘 셋 평균이구나. 평균. 요 뒤에 게 평균인가 봐. 평균이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잠깐만. 아, 이게 합계인가? 매출 평균 요소? 이건 뭐지? 4분기, 1분기, 2분기. 이게 뭐야? 앞에 있는 게 뭐라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건 뭐야? 4180, 1사분기인데? 잠깐만. 이 첫 번째 거는 계열 막대가 몇 가지지, 색깔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두 번째 거는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네. 그럼 끝에 것도 네 개 맞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줘서 아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줬지. 이렇게. 아, 저게 평균이네.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았네. 요렇게 대리점 1, 2, 3, 4분기까지 가고 컨트롤 키 눌러서 매출 평균 잡았어요. 책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이거 묶음 세로 막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색으로 만들면 되지. 단색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범례가 보여 안 보여? 아, 이거는 범례를 우리 지금 만든 거고 얘는 범례가 없잖아요. 이 범례를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범례만큼 공간이 넓어지겠지.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차 매출 평균 있잖아요. 평균. 얘가 지금 요 뒤에 가면 이렇게 뭐 확산된 것처럼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요소 계열이 요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차트 종류를 바꾸란 얘기지. 아까는 꺾은 선을 했는데 지금 뭐를 하래요? 영역형 하래? 영역형? 영역형? 그럼 확인 누르면 영역형 됐네.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색깔을 뭐로 바꾸라? 녹색. 그럼 뒤에 있는 거 녹색으로 변하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책에서는 만드는 연습하지 말고 기존에 만들어낸 이 차트를 가지고 꾸미란 얘기지. 이것까지 우리가 직접 만든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워크시트에 보이는 차트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적인 차트를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차트를 클릭하고
이 차트를 클릭하고 이 차트 도구 메뉴에 오면 차트 도구 메뉴 있잖아요. 디자인 레이아웃 있잖아. 그 디자인에 오시면 차트를 이동하는 기능이 있어요. 눌러가지고 어떻게? 새 시트 확인 누르면 별도로 시트가 만들어졌죠. 얘를 차트 시트라 그래요. 우리 기존에 워크시트를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워크시트. 이 워크시트에서 작업하다가 그러려니까 이 차트의 크기도 너비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생겨요. 이렇게 넓게 해주면 좋은데 또 높이가 안 맞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와서 차트 도구 그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이동할 수 있죠? 마찬가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이동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차트 시트에서 출력할 건지 다른 워크시트가 있잖아. 밑에 실적표도 있고 문화 콘텐츠도 있고 실적 보고서도 있고 있잖아요. 그 실적표로 가져갈 건지 그러면 실적표로 들어왔잖아. 차트를 이동하거나 차트를 하여튼 독립적으로 따로 출력해서 보게 줄 때 지금 이런 경우도 보면 밑에 글자가 안 맞잖아요. 너비가 안 맞으니까 별도의 차트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차트가 큼지막하게 차트만 출력해주는 시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아까 이중축 혼합형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원형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원형 그래프는 이거 다 블럭 잡아봤자 의미가 없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일사분기 것만 나오든지 A 대리점 것만 나오든지. 그러니까 나는 대리점하고 매출 합계만 나는 넣을 거야. 두 가지. 그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만들어야 할 말이 이 매출 합계별로 A, B, C, D 대리점마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대리점 명칭하고 합계하고 평균을 같이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유난히 매출 평균이 작죠. 이 매출 합계는 네 분기를 합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출 평균이 빨간 거를 클릭해서 뭐로 만들어야 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죠?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조 쪽으로 보내고 여기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값이 비스무리하면 어떻게 돼? 값이 비스무리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얘는 매출 합계하고 평균이 전혀 다른 숫자가 아니잖아. 합계하는 평균이 4배 많은 거잖아. 4배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높낮이 위치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1분기하고 2분기를 따로따로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1분기는 막대 그래프로 2분기는 꺾어선 그래프로 만들려고 그러면 얽히고 설켜 있겠지. 이런 식으로 차트도 종류별로 두 가지 이상의 차트로. 그래서 왼쪽을 기본축, 오른쪽을 보조축이라 그랬죠? 축이 두 개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중축.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보이고 꺾어선 그래프도 보이잖아요. 혼합형.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 그래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게. 막대 그래프로 하시오, 원형 그래프로 하시오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ITQ 자격증이나 커멀 자격증에도 이중축 혼합형으로 만들어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뭐 데이터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아까 그 문화 콘텐츠 말고 실적표. 이게 실적표?
그렇지? 요거 실적표 만들 수도 있고, 문화 콘텐츠는 의미가 없고, 매출 보고서, 실적 보고서. 실적 보고서도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적 보고서 한번 가보실래요? 77페이지. 다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형 이렇게 만들고, 이 빨간 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보내고,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꾼다? 꺾은 선으로 바꾸면 이중축 혼합형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꺾은 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랑말랑하게 보이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 꼬불꼬불 돼 있죠. 우리는 직선으로 돼 있지만 여기는 꼬불랑꼬불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꺾은 선 있잖아. 꺾은 선. 이 꺾은 선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뭐 보조축 기본축은 아니잖아요. 이게 선 스타일이지. 선 스타일. 선이니까, 꺾은 선이니까 완만하게 그러면 되죠. 이렇게 완만하게. 근데 값을 보여주려는데 어떻게 보여준다? 이 차트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면, 지금 차트 종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의 종류가 달라서 레이블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계열 실적이라는 레이블을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 위에. 오케이. 걔네 만들어졌잖아요. 책하고 똑같이. 값이 약간 다른 거지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트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유효성 검사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파일을 열어놓고 봤더니 이런 게 있네요. 오렌지가 어떻게 되고, 제품명이 어떻게 되고, 그럼 단가가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이 제품명을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를 써야죠. 그 제품을 입력을 하는 순간 알아서 단가가 툭 튀어나와야죠. 단가가 오렌지가 2,000원인데 여기는 오렌지라고 써놓고 단가를 3,000원 쓰면 의미가 안 되잖아. 오렌지가 단가가 2,000원인 거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수량만 넣어주면 금액이 계산이 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엑셀을 사용하는 원칙이니까. 자, 얘네들의 내용을 여기다가 세팅할 거예요. 근데 책에는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은 목록이 아니다. 목록 아니야. 이렇게 했네. 자, 범위 정해졌죠? 제품명의 범위를 정해줬죠? 그리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유효성 검사 클릭해가지고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라 이거죠. 이때 짧은 거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컴마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양이 많으니까 얘를 범위를 정해주면 되죠. 요 글자 중에 하나가 나오게 하세요 라는 얘기죠. 하긴. 그럼 이제 여기에 목록에서 골라도 되고요. 이게 목록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복숭아, 귤, 파인애플, 살구, 키위 뭐가 있을까? 오이라는 제품은 없죠? 오이라는 제품은 없네. 오이는 없어. 딸기 그러면 어때? 딸기는 있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골라도 되고 여기에서 목록 중에서 하나를 살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오류가 안 나잖아.
예를 들어서 팔지도 않는 딸기를 여기다가 오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잖아. 오이는 단가가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우리 그 79쪽에 그렇게 써 있어요. VLOOKUP 는 VLOOKUP 는 VLOOKUP을 쓰고 lookup value 기억나세요?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앞에 있는 제품명이란 얘기죠? 컴마 이 제품명에 들어가 있는 원래 데이터가 영역이 어디죠? 얘네들이죠?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그럼 이 오렌지를 찾으면 수박을 찾으면 수박에 대한 8,500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기가 테이블이지,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가 되는 거지. 근데 항상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F4번 키 눌러야 되고. 그러면 수박을 클릭하면 수박이 첫 번째 칸이요. 수박에 해당하는 단가가 두 번째 칸이니까 2라고 써야 되고. 컴마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고.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엔터를 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문제는 아직 여기는 제품명이 안 들어갔잖아. 제품명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제품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찾는 값이 없잖아요. 그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나는 뭔지 몰라도 10개씩은 살 거야 라고 하면 얘와 얘를 곱할 건데 얘는 10개를 곱하면 이거 2개를 곱하면 답이 나오지만 얘는 2개를 못 곱하잖아. 왜? 얘는 오류가 난 거고 오류가 난 거랑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되냐면 앞에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if 해라. IFERROR if 해라를 함수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썼을 때 이것이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나오고 만약에 if 해라 에러가 발생한다면 컴마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따옴표 열고 닫고가 뭐예요? 우리 책에 한번 보세요. 79쪽에 1번 설명 보세요. 거기에 두 번째 줄 밑에 fx 부분에 fx 여기 수식 입력줄 부분에 는 if 에라 VLOOKUP 해가지고 저 끝에 컴마 따옴표 열고 닫고 가로 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따옴표 열고 닫고가 뭐냐면 빈칸이란 뜻이에요. 빈칸. 공란으로 두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따옴표 열고 닫고가 따옴표 열고 한 칸 띄우고 닫아도 돼요. 따옴표 열고 하나 건너뛰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해도 되고 보편적으로 그냥 따옴표 열고 닫고 쓰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 에러가 안 나면 답이 나올 테고 얘는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나니까 공란으로 처리해라 이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럼 귤이 딱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라? 는 단가랑 수량을 곱해라 이거지. 그럼 이제 이것도 쭉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걸 곱했잖아. 얘도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얘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여기다가 if 해라. 이 두 개를 곱하시오. 두 개를 곱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 곱한 값이 나올 테고 만약에 곱했는데 에러가 나면 얘도 공란으로 두시오. 이렇게 두면 되죠. 그래서 79페이지 2번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사용한 함수가 그거예요. 이렇게 아직 수량을 입력 안 했으니까 금액이 안 나오는 거고 수량을 만약에 20개 그러면 답이 나올 테고 얘네는 지금 물건을 집어넣겠죠. 그렇죠? 그럼 참외가 나올 테고 여기다가 50개 그러면 55개 입력하면 그에 대한 값이 나올 테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끼리 곱하면 오류가 나거든. 아무것도 없는 애를 분석을 해서 찾기를 하면 오류가 나거든. 오류가 나게 되면은 비워두고 오류가 나면은 비워둬라. 그래서 공란을 둔 거예요. 그래야 아무래도 보기에도 깔끔하지.
그럼 여기도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 합계를 구할 수가 있잖아. 얘도 수량의 합계를 여기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렇게 유효성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필요한 이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실무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패턴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유효성 검사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여기다 한번 하나 써볼게요. 여기다 코드. 이 코드란에는 뭐를 쓸 거냐면 영어로 쓸 거야. 비고란을 하나 만들 거고, 이 비고란은 자동으로 한글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코드란에 들어오면 자, 영문란에 여기 영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한글을 영어를 한영키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한영키를 우리가 일일이 눌러서 한글인지 영어인지 맞춰가지고 글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한글인지 영문인지 귀찮을 때가 있거든. 그냥 클릭하고 쓰면 영어가 들어가고, 클릭하고 쓰면 한글이 들어가면 편하잖아. 자, 블럭을 잡고요. 유효성 검사에 가서요. 요거예요. IME 모드. IME 모드라고 있어요. 이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IME 모드라는 걸 클릭하면은 여기 써 있어. 여기. 여기는 영문 상태로 입력할 겁니다. 라고 영문을 선택해 줘. 먼저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얘네들은 IME 모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영문 상태로 입력할 겁니다. 하기. 여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IME 모드를 한글 상태로 입력할 겁니다. 라고 선택을 해 주는 거죠. 한글 상태로. 여기다 클릭하면은요, 영어가 여기는 영어고, 여기는 자동으로 한영키 안 눌렀잖아요. 제가 알아서 영문으로 가고 한글로 들어가게끔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이버 가시면 검색란에 자동으로 한글로 가지 않아요?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영어로 가잖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잖아. 한영키 안 눌러도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사람들 컴퓨터 엑셀에서는 일본어로 입력할 거냐 영어로 입력할 거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미국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이야 영어로만 입력하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영어를 기본 영어로 언어로 쓰지 않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영어냐 자국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불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입력할 때 보세요. 수량. 여기다 모르고 제가 이렇게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되잖아, 여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수량란에는 숫자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 유효성 검사에 가서 설정에 가서 정수를 쓰는 거야, 정수. 확인을 누르면 최소는 얼마를 넣을까? 최소는 0을 쓰면 안 되지. 1 써야지. 1. 최대는 9,999개까지만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지정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60개 그러면 계산이 되는데, 모르고 이제 뭐 500만 개 그러면 요명이 입력 못 하는 거죠? 입력 못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류 이렇게 썼어. 안 돼. 여기 숫자만 써야 돼. 그래서 뭐 45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계산이 되게끔 한다든지.
성적을 입력해달래. 그러면 성적을 빵점에서 100점 사이에 입력해야 되는데 모르고 120점, 150점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0, 최대 100 이렇게. 우리는 물건 사는 거니까 0개는 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1개 이상 뭐 9,999개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입력하는 오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유효성 검사는 많이 활용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지금은 이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우리 지금 가게에서 판매하는 저는 제품명만 등록하면 되는데 이제 제품명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 제품명이 여기 지금 오이도 판매하고 호박도 팔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도 호박 오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재조정 해줘야지. 여기다가 추가 하나 넣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여러분 슈퍼에 가면 당일 아침에 물건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뭐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량으로 사오지 않습니까? 그럼 슈퍼에서 그 바코드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딸기를 샀다 그러면 딸기가 한 박스에 3,000원이다 5,000원이다 라고 해야 그 바코드를 딱 찍으면 3,000원 하고 찍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프로그램을 세팅할 거라고. 처음에 가게 주인은, 슈퍼 주인은, 매장 관리자가 오렌지는 2,000원. 오렌지가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대중소 해가지고 대자는 그 바코드를 찍으면 뭐 5,000원, 중자를 찍으면 3,000원, 소자를 찍으면 2,000원 이렇게 나오게끔 바코드를 또 세팅을 하겠죠. 바코드를 세팅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날 그 바코드를 가지고 다 인쇄를 해서 상품마다, 포장한 상품마다 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매니저가 해야 할 일이지. 매장 관리자가.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같으면 뭐 이걸 뭐하러 해. 주인 마음이지. 깎아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깎아주기도 하고 깜빡해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나 이걸 전산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세팅해서 그 제품만 입력할 수 있게끔. 다른 거 입력하면 안 되잖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럼 단가를 이제 재조정할 수도 있죠. 오후 5시 넘어가니까 가격을 단가를 500원씩 낮출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매장 관리자가 오후 5시 이후에 단가를 500원씩 인하하겠다고 딱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포스 시스템에서 바코드를 결제할 때마다 뿅뿅 찍을 때마다 500원의 가격이 줄어든 상태로 계산이 되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해요. 동네 슈퍼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주인 혼자 하는 그 슈퍼들도 다 바코드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지금 7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유효성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잘 챙기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유효성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서요. 유효성. 여기 보니까 주문 관리도 있고 매출 현황도 있고 성적표도 있고 뭐가 많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있는 상품명이 보이나요? 상품명. 이 상품명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요게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단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단가가 들어가면 주문량을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단가와 주문량을 곱한 게 금액이고, 근데 그냥 곱해서 답이 나오면 괜찮지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비워두게끔 해줘야 되겠죠. if에라 아까 함수 넣었던 거 이거를 거기다 한번 넣어줘야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는이 아니라 얘들은 블럭 잡아서 유효성 검사. 모든 값 아니죠? 목록으로 바꿔야죠. 이 목록의 원본은 어디 있다고요? 왼쪽에 있는 이 상품 명칭이 되겠죠. 6가지. 이렇게. 예.
확인 누르면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상품명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도토리라고 쓰면 안 되잖아. 도토리라는 상품은 우리 취급 안 하거든. 여기서 골라야지. 이런 식으로. 단가 계산해 보세요. 단가. 단가는 방금 전에 우리 연습했던 거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if에라 써가지고 이거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주문량 넣어봤을 때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도 단가와 주문량을 곱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고 곱해보면 또 오류가 나잖아요. 얘도 if에라가 들어가야 되겠죠. 단가 계산해보고 if에라 vlookup 함수 써야 되고 금액은 if에라 써가지고 두 개 곱해야 되고 그 내용은 79쪽에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풀어보세요. 얘네들의 데이터를 블록 잡아서 범위를 정해놓고 요성 검사에 가서 얘를 목록으로 바꿔주고 이 목록의 원본은 왼쪽에 있는 상품 6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 중에 뭐를 고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르면 그 고른 상품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단가는 vlookup 쓰라 그랬잖아요. vlookup. 요거에 대한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vlookup을 쓰겠지. 이렇게. 요것이 찾는 값이고 요게 범위가 되죠. 얘는 항상 F4번키 눌러야 되고 상품명이 첫 번째고 단가가 두 번째니까 컴마 2를 쓸 테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될 테고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없으면 에러가 난단 말이야. 뭐가 있으면 에러가 안 나지만 없으면 에러가 나잖아요. 아까 우리 책에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if 에러 요 뒤에다가 컴마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어있으면 에러가 나니까 그럼 그냥 너도 비워둬라 이런 얘기고 상품 명칭이 들어가면 오케이 해서 답이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지. 여기다 이제 곱할 거 아니에요? 50개고 60개고 이렇게 곱하는데 이 금액을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는 이거와 이거를 곱했지. 이렇게 단가와 수문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없는 거 두 개끼리 곱하니까 오류가 났지. 얘는 비워둔 칸이고 얘는 없는 칸이니까 곱하면 에러가 난단 말이야. 여기다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그 전 과정에서는 if 에러 그 뒤에다가는 컴마 다음 별거 닫고 이렇게 썼죠. if 이자 빼먹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상품 명칭이 들어갈 테고 여기다가 개수가 들어가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 책 지금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실제 파일, 정답 파일을 열어보면은 여기 if 에러가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은요. if를 썼어. if 잠깐만요. 는 if 너 혹시 비어있니? 그러면 비워둘 거고 아니면 vlookup 계산할래? 이렇게 써있어요. 답에는. 그럼 답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여기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으니까 나도 비워둘 거고 뭐라고 써있으면 나도 그거에 대한 거 vlookup을 찾을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얘가 비어있던 제가 비어있던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비워두는 거죠. 얘는 에러가 나면은 비워두라고 했고 여기는 개수를 입력을 안 했으니까 비워뒀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비워두면 둘 다 비워두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라도 비워두면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는 또 if 오와 얘가 비어있던
주문량이 비어있던 간에 하여튼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너도 비워두고 아니면 곱해서 출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답은 맞는데 전 페이지에서 배운 거를 좀 복습하려고 그랬더니 엉뚱한 함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지 뭐. 정답 파일 열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정답 파일 열어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전 페이지 거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어디 갔어? 메모장. 자, 요성 검사에 가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는 뭐 이렇게 표시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 요 값에 따라서 해당하는 걸 가져와라 그랬는데 혹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안 나면 그대로 출력하지만 에러가 발생은 비워둬라 한 거고 여기는 야 그 F의 네 번째 셀 요거 얘가 비워져 있으면 너도 빈칸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산해 이런 얘기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금액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 금액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하되 오류가 발생하면 비워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오함수를 썼어요. 오함수를. 혹시 단가 자리나 금액 자리가 비어 있으면 너도 비워두고 아니면 곱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답은 맞는데 자격증 시험에는 if 함수와 vlookup 함수를 쓰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고 if er하고 vlookup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써야 되고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지. 시험에서는 요구하는 함수를 정해주거든요. 예. ITQ 공부는 걱정 안 했지.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지랄 맞은 거 안 나와요. 제가 시험 보던 2005년대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콧방귀 뻥뻥 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 저도 강의를 하지만 야 ITQ 이렇게 쉬워졌어? 야 진짜 본전 생각난다. 그때 공부한 사람 땅을 치고 통곡하겠다 할 정도로 쉬워졌어요. 근데 다 그러더라고. 어려울 때도 어렵다고 하고 쉬울 때도 어렵다 그래. 예전에 커말 자격증을요 3개월 수업하는데 일주일에 4번씩 만나서 3시간씩 수업했어. 4시간씩 3시간씩 일주일에 3, 4번씩. 근데 지금 일주일에 2번만 만나 3시간씩.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도 어렵다고 하고 지금도 어렵다고 하고 그때도 자격증 따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자격증 따는 사람이 있고 똑같아요.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러더라고. 커말도 쉬워졌어요. ITQ는 더 너무너무 쉬워졌고 짜증이 날 정도로 쉬워졌어. 자 이거 진짜 어렵게 만든 거야. 이 중에는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중에 하나가 나오게 하래. 여기는 남녀 중에 하나 나오게 하래. 그럼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유효성 검사를 목록으로 바꾸는데 아까는 마우스로 블럭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3개 중에 하나 나오래. 이렇게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하는 거지, 그렇지?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별란에는 남녀로 돼 있잖아요. 여남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효성 검사에 가서 얘도 목록으로 만드는데 원본을 직접 쓸 거야. 여, 남, 여 이렇게. 남자 여자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여, 남녀로 돼 있으니까 요 성별을 입력해 줘야지. 여, 남, 여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골라야지.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 고르게끔. 그럼 이게 고르고 나면 영업 1팀이면서 남자인 사람이 몇 명인지 계산해 보라는 얘기야. 영업 1팀이면서 남자인 사람이 1사분기에 합계를 얼마나 올렸는지. 영업 1팀이면서 남자니까 아니고 영업 1팀 남자 여기 하나 있네. 그렇죠? 여기. 또 영업 1팀 남자 여기도 있네. 그렇죠? 영업 1팀 남자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그렇죠? 영업 1팀 남자가 몇 명이야? 4명인데? 그럼 합계는 어떻게 구해? 3118, 5182, 5383, 6929 이거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건 인원수를 세는 거고 얘는 count if s를 쓰는 거고 이쪽에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sum if s를 쓰는 거고 여기는 count if s를 써야 돼요. 왜? 조건이 두 가지잖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잖아. 영업 1팀이면서 성별이 남자잖아. 여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과 저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몇 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count if s 복수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sum if s를 써야죠. 영업 1팀이면서 남자인 사람이 여기 올린 이건 영업 1팀 여자니까 1사분 요건 빼고 영업 1팀 남자 6929 있네. 그렇죠? 여기 그런 합계를 구하는 거죠. 조건이 소속과 성별 두 가지를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sum if s를 써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쭉 훑으면 돼요. 이렇게 훑으면 돼. 어차피 여기는 합계고 여기는 개수니까 요거를 써볼게요. 는 count if s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영업 1팀이죠? 영업 1팀이잖아. 어디에서? 요쪽 중에서 컴마 영업 1팀. 이게 이제 첫 번째 항목이고 컴마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동네 중에서 컴마 누구? 여기 성별 써 있는 거 선택이 안 되네. 밑에 거 클릭하고 키보드로 올리면 되겠지. 아니면 C3이라고 써도 되고. 4명이네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여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영업 1팀에서 여자는 1명이고 영업 2팀이면서 여자도 1명이고 영업 3팀이면서 여자도 3명이네. 영업 3팀의 남자는 몇 명일까? 1명이고 영업 2팀의 남자는 몇 명일까? 2명이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를 한다? count if s를 쓰는 거죠. count if s. 이제 sum if s는 조건이 달라져요. 함수가 는 sum if s 가로 열고 먼저 합계 구해. 합계 범위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1사분기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 얘네들 합계를 구할 거야. 근데 조건이 걸려 있죠.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요 동네 중에서 F4번키 뭐인 거? 요거 F4번키. 그 다음 요 동네이면서 F4번키 눌러야 되고 뭐? 요 성별인 거 F4번키 누르고 여기는 count if s고 여기는 sum if s인데 count if s는 한 번만 썼잖아요. 자동 채우기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sum if s는 이 중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합계를 구할 거 아닙니까? 얘는 여기 합계를 구할 거고 얘는 여기 합계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조건과 범위는 이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합계 구할 범위만큼만 달러 F4번 키가 안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다 F4번 키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훑어주면 답이 나올 거라. 책의 답하고 비교해 보세요. 영업 1팀이면서
남자 다 똑같을 거야. 이렇게. 이거 자세하게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파일을 열어서 실습 파일 말고 완성 파일에 있는 유효성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답이 적혀 있을 거라고. 요거를 또 확인하셔야 돼.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함수가 지랄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분합 계산하는 건데 부분합은 쉬워요. 부분합은 쉬워요. 그 뒷부분은 쉽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도 제가 거짓말을 해서 이제 안 속겠지? 쉽다고 해놓고 어려운 거 나오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